자, 이제 이번 강의는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를 펴보시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나와요.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볼 건데, 먼저 법조문 110조를 볼게요. 110조 1항을 보시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나중에 볼 거고요.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사기가 뭐냐, 강박이 뭐냐,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요.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기망, 속였어요.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자, 이게 의이고요. 요걸 좀 먼저 검토해 보는데,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속이는 게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기망, 속인다는 것을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에 불과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자, 기망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망이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다만 침묵으로 기망하기 위해선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다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모조 도자기를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라 청자냐고 물어봐요. 가짜인데 저는 암소리 안 했어요. 그때 이놈이 진품이라고 믿고 1000만원 주고 사갔다. 이것도 기망이고 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도자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그 도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뭐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지할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뭐 했어요? 침묵을 했기 때문에 기망 사기가 되는 거죠.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그 사실을 침묵하고 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사기다, 기망이다. 왜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도 뭐라고요? 사기다, 기망인 거죠. 자, 정리해보면 기망이 있어야지만 사기인데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냐? 아니다. 기망이 위법해야 사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속여보셨죠? 기망 많이 해보셨잖아요. 혹시 사기로 처벌받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장난으로 속이거나 골려주는 것은 기망이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비난할 정도인 건 아니고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서 순대를 팔아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이 순대 맛있나요? 그랬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믿고 흐뭇한 마음으로 2,500원 주고 1인분 사가지고 집에 가서 TV를 딱 킨 다음에 먹어봤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럼 그 아줌마가 저를 뭐예요? 기망한 거잖아요. 다음날 제가 그 아줌마를 검찰에 사기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그 순대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기망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속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요, 속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고 위법하지 않아서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감정과 좀 달라지게 돼요. 제가요,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장사 잘 될까요? 하길래 잘 된다라고 하길래 믿고 상가를 분양받아 보니까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그것도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위법하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저씨 맛없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이 상가 분양받아봤자 장사 더럽게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분양받으세요 라고 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조심할 게 있는데 최근에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도 같은데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죠. 뭐 5천만 원 투자하시면 월 200 뭐 해가지고 수익률 뭐 20 몇 프로 막 해가지고 막 전봇대 붙여 있는 거 가끔 보셨나요? 그거 보면 그 솔직히 그거 저는 안 연락 안 해봤지만 그거 만약에 연락해서 진짜 제가 그 5천만 원 주고 구입했더라고요. 하더라도요 20% 넘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지들이 뭐하러 팔겠어? 지들이 갖고 있지. 근데 그게 사기냐? 아니에요. 왜 사기가 아니냐면 뭐 오피스텔이다, 뭐 상가다라고 분양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대방 말을 믿지 마세요. 믿는다고 뭐예요? 법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니고요. 특히 상가 분양하는 사람, 은식 판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말은 믿더라도 뭐가 되지 않아요? 사기가 되지 않음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속일 사람들은 믿어봤자 사기가 아니에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사기냐 아니냐 결판이 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팔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그림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기냐? 이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저도 그것이 가짜인지를 알면서 진품이라고 했다면 고의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기가 되겠지만 저도 진품인 줄 알고 진품이라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라고 밝혀졌다면 이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입증해야 돼요? 고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요 착오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수험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이거 누가 당하나 싶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데 2013년도에 그 아침에 그 밥을 먹으면서 YTN 뉴스에서 뭘 봤냐면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파스 같은 이렇게 스티커를 파는데 그 스티커가 우주의 기를 흡수한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딱 붙이면 그 스티커가 우주의 기를 흡수해가지고 머리가 다 낫고요. 뭐 간암 걸렸다 그러면 간부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우주의 기를 흡수해서 간암도 낫고요. 황당한 것은 그 스티커를 자동차에다가 붙이면 그 스티커가 우주의 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동차 연비가 증가된다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야, 저런 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4억 원어치나 팔아먹었대요.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왜냐하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 입장에서 당할 정도가 아니었더라도 표의자 입장, 4억 원어치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뭐인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재 보시면 요건해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우측에 보시면 기망행위가 위법하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사기칠 사람, 속일 사람은 다소 과장됐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아저씨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이 아파트가 1억이란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냐? 그러면 침묵하는 것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고지 의무 있나요? 없는 거죠. 저는 뭐예요? 1억 5천에 팔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1억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말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침묵했더라도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고요. 또 하나, 제가요 아파트를 1억에 팔고 싶어요. 근데 얼마 불렀냐면 1억 5천에 불렀어요. 왜요? 상대방이 깎을 거니까. 근데 이 바보가 그럽시다 하고 그냥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어요. 이거 사기인가요? 자, 1억 받고 싶은 사람이 1억 5천을 불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기가 아닌데 이유가 다르죠. 그죠? 이유가 다르니까 한번 판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핵심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하단에 나와 있는 큰 판례 2001년도 판례는 결국 뭐냐면 요거 위법성에 관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판례는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인과관계 나와 있고 효과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한 다음에 효과를 볼 거예요.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83페이지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강박을 했어요. 해악을 고지했어요. 지금 어디 왔죠? 83페이지 왔어요. 자, 강박을 했더니 상대방이 뭘 느꼈냐면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을 이유로 공포심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으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 개념이고.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죠? 강박이 존재해야죠. 요 강박이 뭐냐? 강박이란 원래 말뜻은 해야 악을 고지한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강박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협박이에요. 이게 협박은 형법에서 쓰는 말이고요. 강박은 민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냥 강박하면 뭐로 생각해요? 협박.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협박을 했더니 상대방이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꼈고,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자,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 강박도 침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강박은 뭐로도 가능해요? 침묵으로도 가능해요. 두 번째, 이 강박도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위법성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라는 점은 같아요.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데, 우리 판례는 강박에 있어서 위법성에 대해서는 둘로 나뉘고 있어요. 첫째, 행위와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라도 위법합니다. 반대로 행위와 수단이 정당했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돈 1억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물론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죠. 근데 만약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 살해하겠다라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밑에 건 뭐냐, 을이 살해하겠다가 아니라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 보호를 받겠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가 뭐한 것은 아니에요? 부당한 것은 아니죠. 정당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억 플러스 알파, 뭘 더 받았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이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벼락마저 뒤지라 그랬어요. 누가 벼락마저 뒤지라 그러면 뭐 공포심 안 느끼죠, 그죠? 그래 자식아, 임마 나 맨날 막 대가리에다가 피해침 받고 다니겠다 자식아, 이럴 텐데 이 양반은 진짜 벼락이 맞을까봐 무서워서요 외출도 못했고요. 이 양반은 거기다가 벼락 안 맞으려고 굿까지 하셨어요. 이게 실제 판례입니다. 그럼 이분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뭘 느낄 일이 아니었어요? 공포심을 느낄 일이 아니었는데 주관적으로 뭘 느끼고 있어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이에요.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추가할 것이 뭐냐면 8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나본 부분을 좀 추가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했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요,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요,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저 패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두드려 맞을까봐 무섭지만 3만 원을 줄까 아니면 몸으로 떼울까라고 고민하게 되고요. 무서워서 3만 원을 줬다면 그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어요. 그때는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꼭 3만 원 뭐 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원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에 칼을 들밀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자나 정신병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의사결정을 못한 거죠. 따라서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84페이지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나와 있고 효과 가지고 뭐라고요? 사기와 동일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나 똑같습니까? 앞으로 가서 보면 되겠죠.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81페이지로 올게요. 자, 지금 81페이지로 왔어요. 효과입니다. 자, 내용은 간단해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특히 1번 상대방이 사기라는 경우는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거나 강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병이라는 놈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 이때 갑이 병이 자신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을 상대방이 뭐 하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놈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엉뚱하게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을까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대표 두 가지는 나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병이 을의 직원 피용자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다시 말하면 병이 을의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로 봅니다.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피용자라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니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아니니까 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작년 2014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자, 상대방이 제3자가 누구라고요? 대리인이라면 얘는 실질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대리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교재 보자고요. 자, 효과에서 1번. 상대방이 사기란 경우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제3자가 사기란 경우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요. 예컨대에서 은행의 출장 소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리인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판례는 제3자가 누구냐면 피용자예요. 피용자는 뭐라고요?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오시면 2005년도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재밌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문제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고요. 또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삼촌을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느냐면 삼촌, 저 이번에 취업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해요? 기뻤겠죠. 요즘까지 취업 안 되는 시대. 야, 자식 우리 조카 잘했다. 우리 맥주 한잔 해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려고 하니까 삼촌 나 취업했으니까 저한테 신혼보증 좀 서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삼촌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갑에게 뭘 했냐면 신혼보증을 서줬어요. 조카가 뭐 했어요? 취직했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거지 같은 놈이 취업해서 신용보증서를 받아간 게 아니라 러시앤 캐시에서 대출 받느라고 대출 서류에다가 뭘 했냐면 연대보증을 받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카 가서 여기 두 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보지도 않고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뭐 할 마음이었어요? 신혼보증을 쓸 마음인데 대출 서류에다 뭘 해버렸어요? 연대보증을 썼어요. 일단 명호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유로냐? 착오를 이유로는. 왜냐하면 신혼보증에다 보증 쓸 마음으로 연대보증 썼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뭐 을은 그러한 사실을 뭐 했어요? 몰랐으니까 보증 썼잖아요. 착오예요. 또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중요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일단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요 판례예요. 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원칙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판례가 신혼보증 쓸 마음으로 연대보증 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유는 유추해본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할 때는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삼촌이 보증 쓰라 그래서 조카가 보증 쓰라 그래서 신혼보증이든 뭐든 보증 쓴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어차피 삼촌은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결론을 기억하자고요. 다시 한번요.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원보증 쓸 마음으로 연대보증 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부활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교재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판례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인데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든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든 선이라면 보호되는 제3자이어야 한다는 판례거든요. 근데 이 판례도 우리가 나중에 해제를 공부하게 되면 명백히 이해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해제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뭘 보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을 넘기셔서 84페이지의 중간에 3 적용범위입니다. 자, 사기 강박에 관해서 똑같아요.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또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계량적 행위, 상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